네, 요 며칠 이제 계속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산업은 이제 수주산업이라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이제 사이클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매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좀 제대로 개념을 정립을 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조선사 중에 하나인 이 삼성중공업의 2021년도 2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서 향후 앞으로는 높은 확률로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어닝 쇼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3중 자료를 가지고 좀 살펴보는 것이지만은 비단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선사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인 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비용 처리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 2021년도 2분기에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실적 자료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죠. 일단 매출액은 이제 1.7조 원이 나왔는데 영업이익 손실액은 무려 마이너스 4,37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741억 원이었는데 4,400억이 나온 거면 거의 이제 6배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닝 쇼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당시에 삼성중공업은 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왔던 걸까요? 당시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기 이제 강제가, 그러니까 후판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조선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 앞으로의 공사는, 그러니까 선박 공사는 이제 적자를 보면서 할 것 같으니까 그 비용들을 미리 다 때려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적자 프로젝트를 다 합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실액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어닝 쇼크는 3중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조양, 현중,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제 다 동일한 이유로 큰 손실이 났는데요. 그럼 이제 당시에 3중은 왜 이렇게나 후판 가격을 좀 높게 잡아서 세게 반영을 한 걸까요? 우리가 삼성중공업 실물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시 흐름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흐름이라는 거는 후판 가격을 올리려는 철강사랑, 그걸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는 조선사들의 상황에서 아직은 조금 더 협상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냥 조선사들이 선제적으로 크게 반영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냥 철강사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일단 가격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돈 나가는 거 보자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둘 중에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당시에 그 3중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신한금투의 좀 의견을 보면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미리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좋은 건 다 떨어낸 걸로 보이고 이제는 앞으로는 좋은 가격으로 확보한 수주 물량을 통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삼성중공업은, 그리고 3중처럼 이렇게 손실 처리를 많이 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제처럼 앞으로는 이 정도 어닝 쇼크가 안 나올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그 저변에 깔린 논리는 뭘까요?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식의 이 말도 안 되는 어닝 쇼크는 당분간은 좀 나오기 힘들고 이제는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도식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3중이 수주한 이 대형 컨테이너선은 선박 대금이 1,000억 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총 예정 원가,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800억 원이고, 그래서 남는 이익이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간은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9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기에 이 배를 만드는데 총 3분기에 걸쳐서 발생할 원가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1분기에는 200억이 들어갈 것 같고 2분기에는 40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분기에는 200억이 들어갈 거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각 분기가 끝날 때마다 실적 발표를 좀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거는 지난 매출 계산 영상에서도 좀 자세하게 다루긴 했는데요. 일단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투입된 원가는 총 200억 원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앞으로 2개 분기,
그러니까 2분기랑 3분기 이때 이제 지출될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초기에 설정한 것처럼 400억, 그다음에 200억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분기의 공사 진행률을 좀 보면 총 이제 8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200억 원을 썼으니까 200 나누기 800억 해서 25%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공사 진행률에다가 이제 선박 대금, 그러니까 배값을 곱하면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1분기 매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곱하기 25%니까 그러니까 250억이 이제 1분기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이익은 이 1분기 매출인 250억에서 1분기에 사용한 원가인 200억을 빼면 이제 50억, 그러니까 50억이 이제 공사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분기 실적도 계산을 해보면 이제 2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그러니까 3분기에 이제 하게 될 공사에 대해서 이제 원가가 얼마나 들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200억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2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공사 진행률은 이 총 8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400억을 썼죠. 그러니까 400 나누기 800억 해서 이제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의 매출은 배값인 1000억 곱하기 50%, 그러니까 이제 500억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 이익은 이 매출에서 이때 쓴 돈 400억을 빼면 100억 원이 이제 공사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분기를 보면 일단 3분기 같은 경우 이제 공사 매출은 앞서 이제 1분기랑 그다음에 2분기 그리고 이제 선박 대금을 빼면 이제 남는 250억이 이제 매출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입될 원가가 200억이니까 이제 공사 이익은 이제 50억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모두 종합을 해보면 이 배를 하나 만드는데 삼성중공업은 3개 분기에 거쳐서 이제 50억, 100억, 50억, 그러니까 200억의 이제 공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제 계획이라는 건 늘 바뀔 수 있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도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이 예정 원가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변동이 되는 경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난 2분기에 이제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비용 계산을 했을 텐데 이제 뭐 배값이나 이제 배를 건조하는 기간은 똑같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1분기까지 사용한 이제 그 비용, 그러니까 공사 원가가 200억이었는데 1분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후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앞서 살펴본 400억이 아니라 600억으로 이제 돈이 더 들고 그 다음 분기에도 이제 200억이 아니라 400억, 그러니까 도합해서 이제 1000억 원이 지출이 될 거라고 가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은 이제 매출 계산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공사 진행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200억 나누기 200억 나누기 이 총 공사 기간의 이제 원가인 1200억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16.7%가 되고,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이제 배값에 곱하면 그게 바로 이제 1분기의 매출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이익은 이 167억 원에서 이제 이번 분기에 사용한 200억을 빼니까 이제 33억을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데 33억 원의 이제 공사 적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분기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현재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 원짜리 배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공사 예정 원가를 보니까 이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의 전체 소진액을 좀 따져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발생할 배값을, 그러니까 매출을 좀 계산해 보면 이 배값 1000억 원에서 이제 1분기에 이제 매출로 인식한 이 167억 원을 빼면 2분기랑 이제 3분기에 합쳐서 833억의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공사 이익을 이제 계산해 보면 2분기에 600억, 그 다음에 3분기에 400억이니까 도합 1000억 원 제하면 1000억 원에서 이제 매출액을 제하니까 마이너스 167억 원이 이제 손실을 입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일이 없으면 이 금액이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한 삼성중공업은 이제 이렇게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우리 그냥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33억 원 적자가 났다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발생할 총 적자인 그 167억 이 공사 손실 충당금도 다 때려서 1분기에 다 때려서 반영을 시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이제 삼성중공업의 1분기 이익은 이제 원래 분기 손실이었던 마이너스 33억이 아니라 이제 이 금액 더하기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손실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또한 총 200억이 이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후판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 167억 원을 1분기에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예상되는 손실이지만 어차피 그때 가도 이제 이 금액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1분기에 당겨서 그냥 이제 회계 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지난 작년 2분기 때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다른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가 발생한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영상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조선사들이 이런 식의 엄청난 쇼크를 발표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작년에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손실이 났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강제, 그러니까 후판 가격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 대부분의 컨센이나 뭐 조선사들이 언급한 이 컨콜 자료를 보면 이제 이 후판 가격은 대부분 이제 그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건 이제 과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앞으로 적어도 이제 후판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또 한번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이런 식의 영업이익 쇼크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실적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좋은 가격의 수주를 한 배들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조선사 실적 쇼크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